큰 레버리지로 시간을 벌 수 있고 최신축에 입주한다는 장점을 가진, 그리고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받습니다. 즉, 분양권이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준공이 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서류, 증명, 권리가 되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정리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사거나 팔면 우리는 전매라고 부릅니다. 흔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 유형의 물건을 매매라고 하고 무형의 권리는 전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는 매매한다는 표현이 맞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분양권은 전매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개념상 이렇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당첨되자마자 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3년,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1년, 그 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에서 1년, 광역시 및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대구는 광역시니까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있겠죠. 포항과 구미를 비롯한 경북은 비수도권, 그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매 제한은 미래 규제지역의 변경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결직으로 묶이게 되면 전매 제한의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권리만 있다고 아파트를 주는 것은 아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당연 값을 치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양권의 가격을 분양가라고 합니다. 분양가도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이 되고, 통상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를 적용합니다. 분양단지에 따라 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통해 이 비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10%는 5천만 원, 중도금 60%는 3억 원, 잔금 30%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분양가는 시행사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마다 상품성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대비, 시장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도 하고, 땅값이 싸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높아지는 물가, 매입하기 부담스러운 땅값,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해 고분양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네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시다 보면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미엄이 왜 형성되는지 궁금하시죠? 분양단지의 분양 시점 분양가와 현 시점에 전매할 때 전매가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PREMIUM이라고 씁니다. 줄여서 P라고 부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프리미엄은 웃돈인데 좀 있어빌리티하게 부르기 위해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호황기에는 이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에도 적용되고,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명품 가방에도 적용되고, 하물며 신발에도 적용되죠. 그렇지만 이 프리미엄이 언제나 웃돈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분양가보다 전매가가 내려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풀피와 마피라고 표현합니다. 현재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으면 웃돈 플러스 프리미엄 풀피라고 부르고, 현재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미치는 돈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양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피가 좋고요, 분양권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풀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으니 말이죠. 미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양권이 피가 붙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5억 원인 분양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 전매를 하는 시점에 전매 가격이 5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5억 5천만 원 빼기 5억 원, 5천만 원의 플러스 프리미엄, 5천만 원의 풀피가 형성된 것이죠. 분양권을 계약할 때 계약금 10%로 이 분양가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갖게 되었으니 풀피가 5천만 원이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00%가 되는 겁니다. 개꿀이죠. 내가 투자한 금액은 5천만 원이지만 분양가는 5억 원이기 때문에 10배의 레버리지를 갖게 되겠고, 분양가에서 10%만 상승하게 되더라도 수익률은 100%를 달성하게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양권을 전매해서 수익이 나면 아주 당연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동일하게 분양가 5억 원을 가진 분양권이 피가 빠져서 전매 시점의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 된다면 마피 5천만 원이 됩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전매 시점에 마피 5천만 원을 두드려 맞으면 수익률 마이너스 100%가 됩니다. 개꿀이죠? 물론 팔아야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가격 구조상 분양가의 20% 이상 마피가 형성되게 되면 우리는 패닉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가 70%로 형성되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LTV 80%까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이미 납입한 상태에서 분양가의 20%가 넘는 손해가 나버리게 되면 담보가액의 70%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로 입주해버리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실입주가 안 되어버리는 경우나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천상 마피로 던져야겠지만 가격의 구조적으로는 20% 이상 마피가 나는 것은 패닉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격이 숱하게 나온다면 진정 부동산 하락장, 패닉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맞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풀피를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물 등록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사가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이 마피를 달라고 하면 마피를 줘야 팔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읽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대단한 비기인 양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가격 싸면 다 팔립니다. 샤넬 클래식 미디움백 신품을 300만 원에 팔아보세요. 줄 서서 사갈 겁니다. 분양권은 전매 계약서 쓴다고 거래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전매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사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합니다. 청약 당첨자를 원분양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원분양자가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정당 계약이 완료되고 분양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청약 당첨자와 분양권 매수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분양권 매수자는 이미 납부된 계약금 10%와 이미 실행되거나 납입한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무조건 실거주할 단지라면 모르겠지만 납입한 중도금이 현금이면 분양권 매수자가 현금을 준비해서 거래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약 당첨이 되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생각보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원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가 하루에 날짜를 잡습니다. 바로 중도금 대출 승계와 분양계약서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입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고 분양계약서의 명의 변경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각자 연차를 쓰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약속은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중개소장님들이 도와주시겠지만 본인이 이런 과정을 인지하고 있어야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통상 이 과정이 끝나는 날을 잔금날로 잡습니다. 이후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원분양자에게 플러스 프리미엄이 발생하여 양도소득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겠죠. 마피가 발생하거나 무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정말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돈도 못 벌었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억울하죠. 분양권 거래 상황을 보다 보면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럼 왜 매수자가 부담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승장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도자인 나는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고 매도할 용의가 없는 것입니다. 매수자인 상대방은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고서라도 매수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포모 시장입니다. 물론 신고가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포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1차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보다 실거래가를 임의로 높여서 신고하는 업거래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실거래가를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거래는 불법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 취지에 맞겠죠. 실거래 신고가 세금의 근본이 되기에 임의로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손피 같은 일종의 다운거래도 수시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권은 다운거래가 좀 지독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양권 매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양권에 발코니 확장, 에어컨, 가구 등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옵션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시기에 분양권을 전매한다면 옵션 선택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세의 수입인지도 꼭 전매 횟수만큼 챙기셔야 합니다. 가끔 중개소장님들이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양권의 개념과 구성, 전매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분양권의 장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의 장점, 개념상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준공 후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겠죠. 분양권은 계약금 10%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10배의 기적이죠. 중도금 대출도 여러분이 신용불량을
청량자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접근 가능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 경우에 투자금도 적게 들겠죠. 저는 무엇보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미래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면 미리 집을 장만해 두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가 음과 양이 있듯이 분양권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이 워낙 매력 있는 투자 상품인지라 후기로 낙인이 찍혀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60%이며 분양권 1년 미만의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70%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벌면 3천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고 지방세까지 합하면 3,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남는 돈이 없죠. 물론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조세가 과하게 부과되면 시장에는 음성거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등기하고 2년 뒤에 비과세 만들어서 매도하는 경우가 유리한 거죠. 또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마피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좋다고 막 사고 싶으시겠죠?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느냐에 따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받거나 전매할 경우 어느 공사에서 보증했느냐 한 번쯤 체크해 두시면 미래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분양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금 10%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정말 접근성이 좋은 상품입니다. 5억 원의 집을 사는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 때문에 무지성으로 투자했다가 잔금 때 마피로 날리는 경우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앞서 가격구조상 분양가의 20% 이상 마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시장 가격에서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극심한 폭락장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적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잔금 때 전세 세입자 받아서 등기 치면 된다. 주담대 받고 월세 세입자 받아서 버티면 된다. 이게 뭐 말이 쉽지. 신축 전세가율 50%인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월세 받아서 가져가는 거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이 플러스 2 4년 동안 살겠다라고 하면 투자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큰 레버리지는 호황의 시장을 이기지만 불황에는 나를 뵙니다. 반드시 현금 흐름을 계산한 후에 접근하세요. 신용대출, 약관대출, 엄마론과 같은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가 안 되면 영끌이라도 해야죠. 영끌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입지 좋은 곳에 분양권이 마피가 나면 기회입니다. 분양권의 20% 이상 마피가 발생하면 시장이 극에 달한 시기이니 반드시 잘 째려보셔야 합니다. 최근 분양단지는 시장의 기축단지 대비 분양가가 높아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분양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전매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미분양을 원계약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르겠고 상품성에 따라 다르겠죠. 누가 뭐래도 부동산은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투자든 실거주든 무조건 싸게 사면 장땡입니다. 입지 좋은 곳 싸게 사세요. 비단 분양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매 시기를 놓쳤다면 입주장이나 2년차, 4년차 전월세 만기장을 노려보세요. 통상의 시장 시기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집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역시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래 현금 흐름이 충분하고 잔금을 치를 여력이 충분하다면 분양권을 통해 적은 돈과 시간을 벌어 투자 수익까지 꼭 먹고 알 먹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화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